XRP 공급 쇼크 시나리오. 여러분, 혹시 XRP가 단순히 국제 송금용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국제 송금 시장은 연간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XRP가 진짜 노리는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루 거래량이 7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환전 시장입니다. 송금 시장보다 무려 수백 배 큰 시장 말입니다. 메타현 채널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끝에 다 나옵니다.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진짜로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전세계 은행들이 XRP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지, 은행뿐만이 아니라 국제송금이나 환전을 하게 되는 모든 경제 주체는 다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XRP를 1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되는지, 이 모두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XRP를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AI와 RLUSD가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XRP가 세상 최고의 투자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1부 송금과 환전의 차이점 분석. 먼저 송금과 환전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금은 A국에서 B국으로 돈을 보내는 한 방향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0달러를 보내는 거죠. 반면 두 화폐 사이의 쌍방 교환인 환전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글로벌 무역과 금융거래, 투자자금 이동에서 원화와 달러, 달러와 유로, 달러와 위안화 등의 교환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송금 시장보다 환전 시장이 수백 배 규모로 더 큽니다. 은행, 기업, 국가 단위의 거래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부 디지털 화폐 시대의 환전 시장. 앞으로 환전은 단순히 달러와 유로 같은 종이 화폐 간의 교환이 아닙니다. CBDC와 CBDC 간의 교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 스테이블 코인과 종이 화폐 간의 교환, 코인과 코인 간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CBDC와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간의 교환, 유럽 CBDC 유로와 XRP 간의 교환, USDT와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간의 교환들이 일상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이 브릿지가 없다면 화폐 쌍마다 직접 교환 시장이 열려야 하고 유동성이 분산되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XRP가 어떻게 이 모든 환전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3부 XRP의 글로벌 환전 브릿지 역할. 여기서 XRP가 등장합니다. 송금에서 보여줬던 ODL 구조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ODL은 온디맨드 리퀴디티의 줄임말로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현지 화폐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달러와 위안화, 유로와 엔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등 각각의 교환 시장을 따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XRP를 거쳐가면 모든 화폐 조합이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XRP는 국제 송금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환전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4부 환전 시장에서 ODL의 실제 작동 방식,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기업이 유럽 업체와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은 유로화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지금 손에 있는 건 원화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해외 은행 계좌에 미리 유로를 쌓아둔 게 없습니다. 과거라면 은행을 거쳐야 하고 미리 유로 예치금이 없으면 결제가 지연됐을 겁니다. 하지만 ODL 구조에서는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원화는 즉시 XRP로 변환됩니다. XRP는 3초에서 5초 만에 유럽으로 전송됩니다. 유럽 쪽 파트너 거래소 또는 유동성 공급자가 이 XRP를 받아 즉시 유로화로 바꿔줍니다. 거래 상대방은 유로 결제를 받은 것처럼 체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별도의 유로 예치금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XRP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순간 필요한 만큼의 유로가 공급되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메타현에게는 정말로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5부 환전 규모의 압도적 차이. 이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은 연간 약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반면 글로벌 환전, 즉 FX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7조 달러 이상입니다. 현물 환전만 따져도 하루 거래량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XRP가 송금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면 그 다음은 훨씬 큰 환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ODL만 있으면 되는데 왜 XRP를 따로 보유해야 할까요? 6부 은행들이 XRP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론상 ODL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XRP를 사서 바로 전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거래가 몰리면 슬리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체 XRP 풀을 일정량 보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절감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말이죠. 매번 시장에서 사면 수수료와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유동성 풀을 내부적으로 준비해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합산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은행들이 전부 조금씩만 보유해도 합산 수요는 막대한 물량으로 이어집니다.
공급량은 한정적이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죠. 7부 RLUSD와 XRP의 협력 체계. 여기서 흥미로운 게 바로 RLUSD, 즉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포지션입니다. XRP는 다리 역할, 즉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RLUSD는 교환된 결과물이 안정적인 달러로 남아야 할 때 쓰이는 안전장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업체에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 업체가 대금을 달러로 받고 싶어 한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 지급한다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원화는 즉시 XRP로 변환되고 그 XRP를 유로로 바꾸는 대신에 XRP 블록체인 위에서 RLUSD로 바꿔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XRP는 브릿지, RLUSD는 디지털 달러 결제 수단으로 짝을 이루어 글로벌 환전 시장에서 서로를 키워주는 시너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8부 공급 쇼크의 시점 예측. 그렇다면 XRP의 공급 쇼크는 언제 일어날까요? 시기별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단기인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XRP가 아직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본격적 대량 보유에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기엔 일부 파트너 은행과 핀테크가 제한적으로 풀을 운영할 겁니다. 중기인 3년에서 5년 사이가 중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CBDC를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본격적으로 ODL이 글로벌 결제망에 편입됩니다. 이때부터 은행들이 전략적 보유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경색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장기인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글로벌 은행 연합, 각국 중앙은행, 결제 네트워크들이 XRP 브릿지를 표준처럼 쓰게 된다면 진정한 공급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1만 달러 고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XRP가 기축통화처럼 될 수 있을까요? 9부 XRP 기축통화 시나리오의 현실성. CBDC, 스테이블코인, 종이화폐까지 모두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면 그 모든 환전의 중심에 XRP가 서게 됩니다. 국제송금과 그보다 훨씬 더 큰 환전 수요가 XRP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공급 압박을 현실화시킬 겁니다. 은행들은 ODL이 아무리 완벽해도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때문에 XRP를 일정량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은행의 합산 수요가 폭발하면서 중기인 3년에서 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 경색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XRP가 1만 달러 고지로 치솟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10부 메타연의 인사이트 한 스푼. 여기서 메타연의 인사이트를 한 스푼 얹어드리겠습니다. 은행 간 국제 송금, 그리고 모든 유형의 환전에서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달러 중심일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통화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때 은행 간 송금이나 환전에서 달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RLUSD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송금이나 환전이 XRP 레저 위에서 일어나게 되면 달러를 받게 될 대상에게 USDC를 보내는 대신에 XRP 레저의 기본 통화인 RLUSD를 그냥 보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취인이 특정 화폐를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XRP 레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붙고 그 수수료는 XRP로 지불되어 즉시 소각됩니다. 지금은 건당 0.00001 XRP가 기본 수수료이며 네트워크 혼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RLUSD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XRP 소각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RLUSD를 보내는 주체는 반드시 XRP를 보유해야 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일부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즉 RLUSD가 XRP 레저 위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가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 주체가 XRP를 일정량 보유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건 논리적 비약이 없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10년 안에 XRP는 1만 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9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메타연의 인사이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XRP의 진짜 타겟은 송금 시장이 아닙니다. 송금보다 수백 배 큰 글로벌 환전 시장입니다. 둘째,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CBDC, 스테이블 코인, 종이화폐 간의 복잡한 환전이 일상화됩니다. 이때 XRP가 모든 환전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ODL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은 외화를 미리 보유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XRP를 일정량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전세계 은행들의 합산 수요가 XRP 공급량을 압박하면서 중기인 3년에서 5년 후부터 본격적인 공급 쇼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XRP와 RLUSD가 짝을 이루어 글로벌 환전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XRP는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송금에서 환전으로 확장되는 XRP의 여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공급 쇼크와 1만 달러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와 RLUSD가 어떻게 XRP를 1만 달러로 끌어올리게 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메타용과 함께 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